안녕하세요. 서지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과학 3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알찬 과학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반짝반짝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대단원 1단원 물질의 구성 단원을 공부하고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모두 기억납니까?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우리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봤죠. 네. 자,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물질들, 책상도 있고, 여러분들 또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고, 또 필기할 때 쓰는 연필도 있고, 자, 요런 다양한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물질들을 쪼개고 분해하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근본 성분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 자, 이거를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자, 그렇지요. 원소라고 한다 했죠. 네, 원소.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들은 원소가 모여서 물질을 이룬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사도 하고 학습지에 적어 보기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지에 우리 물은 수소와 산소 원소로 되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소금, 또 음식에 꼭 들어가는 소금은 나트륨이랑 염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등등등 우리가 찾아보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 옛날에는 우리한테 꼭 중요한 물 있죠. 마시는 물. 이 물이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근본 성분이라고 해서 원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17세기에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가 물분해 실험을 성공했다 했죠. 네. 그래서 물분해 실험을 해보니까 물이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되네. 이걸 보고 물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라고 할 수는 없구나. 원소는 아니구나. 근데 수소랑 산소는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원소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 원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까지 밝혀진 원소 종류가 많다고 했죠. 네. 자, 어떤 원소가 있었죠? 그렇죠. 자, 다양한 원소들이 있었는데 물을 분해했을 때 나오는 수소 원소, 산소 원소도 있고요. 또 우리 과자 상하지 않게 부서지지 않게 과자 봉지에 넣는 질소 기체. 질소 기체도 질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비싼 보석 같은 걸 만들 때 귀금속 만들 때 금, 은 이런 원소도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원소들을 구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는지도 배웠죠. 네, 그래서 불꽃에 넣어봤을 때 원소마다 불꽃 색깔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불꽃 반응을 통해서 일부 원소를 구별할 수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들은 어떻게 또 다른 방법으로 구별할 수도 있었죠. 네, 그렇죠. 프리즘이나 분광기에 넣었을 때 생기는 띠, 요 색의 띠, 이걸 뭐라고 한다? 네, 선 스펙트럼이었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보고도 원소를 구별할 수 있구나.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원소의 뜻, 그리고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자,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까? 궁금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자주 쓰는 이 구리 전선. 자, 이 구리 전선을
자,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어떤 모양일까? 자, 확대를 해보는 거예요. 아주 고성능의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봤더니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사진이 찍혔어요. 자, 보니까 지금 구리가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네,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뭔가 쌀알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수많은 알갱이들, 이런 입자들이 모여 있는 게 관찰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요런 이 알갱이들, 이 구리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 구리가 되듯이 여러분들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원소는 형태가 알갱이, 입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관찰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알갱이,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불러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원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원자, 원자. 그래서 원소, 원자. 좀 비슷한데 다른 말이죠. 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는 성분의 종류, 이거는 원소라고 하고요. 이런 원소의 이 구체적인 형태, 이런 알갱이들, 이런 것들을 원자라고 해요. 원자. 그래서 알갱이, 입자니까 원자는 지금 셀 수가 있어요. 그죠? 구체적인 형태니까요.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쌤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물을 이루는 알갱이를 쌤이 지금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지금 물 입자들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약간 지금 찜질방에서 그 양머리 수건을 쓴 것 같은 모양이긴 한데, 네. 자, 요 빨간색이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산소 알갱이를 나타낸 거고, 요 하얀색 알갱이가 뭐냐면 수소 알갱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합쳐져서 물 알갱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봤을 때 이 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죠? 자, 생각해 볼까요? 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는 몇 가지죠? 종류가? 네, 종류가 몇 가지인지 말을 하면 돼요. 그렇지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는 빨간색의 산소 원소랑 그다음 하얀색의 이 수소 원소 두 가지가 물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물알갱이를 이루는 구성 원자는 몇 개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알갱이 몇 개가 모여서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세 가지죠. 세 개죠. 세 개. 네. 빨간색 산소 원자 하나, 그 다음에 하얀색의 수소 원자 두 개 해서 총 세 개의 원자가 알갱이가 모여서 네, 물 알갱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종류는 원소라고 하고 이런 원소들의 알갱이, 입자 형태를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원소랑 원자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 가겠지요?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원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목표. 자, 시작. 자, 다 같이 읽어봤지요? 목표. 자, 오늘은 원자는 그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 그랬죠? 알갱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걸 모형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원자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자, 근데 간단한 실험 영상 하나 볼게요. 자, 지금 물 50ml랑 에탄올 50ml를 섞을 거예요. 자, 지금 실험 영상을 잠깐 봅시다. 자, 지금 네, 자, 지금 메스 실린더에 에탄올 50ml와 에탄올 술이에요, 술. 그죠? 소주. 에탄올 50ml와 물 50ml를 각각 담아놓고 여러분들이 관찰하기 좋게 지금 색소를 살짝 넣었어요. 자, 지금 메스 실린더에
눈금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요 물 50ml, 에탄올 50ml를 섞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서 섞어 봅니다. 자, 지금 에탄올 50ml 맞습니까? 눈금 읽어보면. 자, 그럼 여기다가 물 50ml를 붓고 합쳐봅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물 50ml와 에탄올 50ml를 같이 섞었을 때, 혼합했을 때 총 부피가 얼마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상했을 때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네, 50 섞었으니까 100이 될 것 같죠? 자, 근데 실제로 섞어보면은 어때요? 자, 눈금 읽어볼까요? 자, 눈금을 읽었을 때 지금 딱 100이 됩니까? 자, 지금 총 부피가 100보다 약간 모자라죠, 지금. 지금 한 97ml, 네, 97ml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측정이 되지요. 자, 그럼 이렇게 자, 물 50ml와 에탄올 50ml를 섞었을 때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됐다? 100보다 작아졌다, 감소했죠. 지금 97ml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물과 에탄올을 이루는 구성 성분, 구성 성분이 빈 공간 없이 꽉 차 있다면 물과 에탄올 50ml씩 섞었을 때 전체 부피는 빈 공간이 없으니까 50, 50 해서 100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물을 이루는 알갱이들, 에탄올을 이루는 구성성분 알갱이고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섞었을 때 전체 부피가 감소했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물과 에탄올을 이루는 성분이 알갱이 입자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이루는 알갱이 입자와 에탄올을 이루는 알갱이 입자가 크기가 차이가 똑같지 않겠죠. 그래서 이 큰 입자 사이에 물과 에탄올을 섞었을 때 작은 입자가 끼어들면서 전체 부피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네, 이해 갑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현상 굉장히 단순한 실험인데 요거를 보았을 때 모든 물질은 입자,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물질이 계속 연속적으로 쫙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요 사이사이에 섞이면서 빈 공간 사이로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끼어들면 혼합 용액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걸 봤을 때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생생 개념 영상 하나 요거 보고 또 진행해 봅시다. 물질을 작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가 남는데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원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움직이고 있지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을 이용하여 원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를 원자 모형이라고 하지요.
모두 영상을 잘 봤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 기본 입자가 있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알갱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두 글자,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네. 그래서 이 원자들, 이 알갱이들이 모여서 물질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자는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원자 안에 더 작은 입자들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를 보면 원자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원자 핵 주위를 전자라는 입자가 돌고 있다라고 해서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됐다는 게 우리가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자,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이 주위를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지요. 네,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 원자 핵과 전자는 이제 성질이 있는데 이 원자 핵,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어요. 플러스 전하. 그리고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 전하를 띄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원자 핵이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더 질량이 더 많아요. 더 많아서 한 2000배 가까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원자 핵은 중심에 있으면서 거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전자는 가볍기 때문에 빙글빙글 계속 돌고 있고 원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요거는 쌤이 참고로 보시고 이거는 네. 자, 그리고 원자는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요. 매우. 얼마만큼 작냐면 여러분들 1cm 원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자가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인데 이 수소 원자는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1cm를 1억 등분을 해요. 1cm 자체도 굉장히 작죠. 근데 이걸 1억 등분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 1억 등분 중에 하나 그 정도 크기예요. 수소 원자 하나의 크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 정도예요. 자, 그리고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이랑 전자 있죠.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더 작아요. 원자 자체도 굉장히 크기가 작은데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더 작습니다. 비유를 해보면은 원자를 우리 야구장 있죠. 축구장, 경기장만 하다고 확대해보면 원자. 그러면 이 경기장 안에 가운데에 개미 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개미 한 마리의 크기가 원자 핵에 해당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작죠. 굉장히. 네. 그래서 원자 안에 있는 원자 핵과 전자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네. 원자 자체도 굉장히 작은데 원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 핵, 그다음 그 주위를 도는 전자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은 사실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자, 알겠지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자, 그러면은 우리 원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수소 원자도 있고 산소 원자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 원자도 있고 알루미늄 원자도 있고. 자, 그러면 이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가운데에 있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헬륨 원자는요. 가운데에 있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2예요. 플러스 2. 근데 우리 전지 맞죠? 건전지 같은 데 많이 쓰는 리튬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3입니다. 3. 그래서 원자의 종류마다 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 플러스 전하량에 따라서 원자에 번호를 붙였어요. 번호를. 네, 요렇게. 그래서 번호를 붙여서 표로 나타낸 게 우리 자세하게 나중에 배울 건데 주기율표라는 표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첫 번째가 수소 원자죠. 수소 원자 여기 1 적혀 있죠. 1. 요거는 그 말은 우리 수소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1이라는 말이에요. 1. 네, 1. 그다음 헬륨은 2. 그다음에 리튬이 3번. 4번이 뭡니까? 네, 그렇죠. 베릴륨이라는 원자예요. 5번은 붕소, 6번, 7번, 8번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주기율표에서 한 20번까지는 우리가 또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원자의 종류마다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다르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의 수, 그러니까 원자 핵에 사실 더 쪼개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게 사실 양성자거든요. 그래서 요 양성자의 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게 아까 전자라 했죠. 이 수가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운데에 있는 원자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랑 주위를 도는 이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원자는 두 개 합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별표 3개. 네. 그래서 이거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점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원자마다 플러스 전하량이 다 다르다 했죠. 원자 핵에. 그래서 요걸로 우리 번호를 매기는데 다르게 말하면 전자수로 원자 번호를 매긴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전하량이랑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특징이 있는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라고 했지요. 네. 그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이런 원자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우 작기 때문에 모형을 사용해서 원자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모형을 사용해서 나타낼 때 중심에는 그럼 뭐를 표시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중심에 뭐가 위치해 있다? 원자 안에. 그렇죠. 원자 핵이 있다고 했지요. 자, 그럼 그 주위에는 뭐를 표시해야 될까요? 모형으로 나타낼 때. 그렇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 모형을 나타냅니다. 원자 모형을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 원자 모형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요거 우리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수소 원자부터 먼저 연습을 해봅시다. 자, 수소 원자는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1이에요. 1 플러스 1. 자, 그러면 원자 핵 주위를 지금 누가 돈다?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도는데, 자, 원자는 자,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 1이니까 전자는 네,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네, 한 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가운데에 원자 핵을 그리고 플러스 1이죠. 그 주위에 전자를 몇 개 그린다? 한 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의 합이 빵 0이 되니까 중성이 되겠지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자 모형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수소 원자 모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네,
자, 그러면 또 연습해 봅시다. 헬륨 원자. 자, 우리 가벼워서 풍선이나 비행기 안에 충전 기체로 넣을 수 있는 헬륨 기체를 구성하는 헬륨 원자. 자, 헬륨 원자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이 얼마? 2예요, 2. 자, 그러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한다 했지요.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주위에? 그렇지요. 2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원자 모형으로 그리면은 가운데에 원자 핵 플러스 2를 나타내고 그 주위에 전자를 몇 개 그려야 된다? 그렇지요. 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2개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야 총 합이 0이 돼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2고 전자를 2개 그린다. 2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튬 원자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리튬 원자 모형. 자, 리튬 원자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3. 그럼 요거를 중심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그 주위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3개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요거를 모형으로 그리면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를 3개를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야 총 전하량의 합이 빵! 0이 되겠지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학습지에도 그려보세요. 네. 자, 요렇게 학습지에도 뭐 모형을 그리면 되는데 쌤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네, 원자 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퍼져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있어요. 궤도, 트랙. 우리 운동장에 달리기 할 때 트랙 있죠. 그것처럼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트랙이 있는데 원자 핵에 제일 가까운 트랙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2개. 자, 그럼 리튬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 했죠? 3개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은 한 개 더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의 트랙에 하나를 더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자세하게 쌤이 원자 모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하면 이렇게 전자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원자 핵에 가까운 가장 안쪽에 있는 궤도에는 최대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궤도에는 전자가 최대 사실 8개 들어갈 수 있어요. 2, 8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안쪽부터 채워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자, 요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연습해 보자. 탄소 원자 모형도 한번 그려봅시다. 탄소 원자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얼마? 6입니다. 6. 자, 그러면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주위에 6개 있는 거예요. 6개. 그러면은 가운데에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 해서 중심에 원자 핵을 그리고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몇 개 그려야 돼요? 그렇죠. 6개 그려야 되죠. 그래야 정기적으로 중성, 총 전하량 합이 0이 되겠지요.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자, 여러분들. 자,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있다 그랬죠. 달리기 트랙처럼. 네. 그럼 가장 안쪽부터 채워 넣는데 네, 6개 그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안쪽에 최대 몇 개까지 그릴 수 있다? 2개까지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원자 핵 주위의 전자를 일단 2개 그리고요. 그 다음 트랙의 바깥쪽 궤도에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네, 4개를 더 그리면 되겠지요. 네, 자, 요 전자가 계속 움직이니까 어느 위치에 그리는 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최대 개수가 2개고 바깥에는 네, 나머지 4개를 더 그리면 되겠어요. 네, 요렇게.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산소 원자. 산소 원자는 자,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에요. 플러스 8. 자,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우리 중성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전하 띄는 전자는 몇 개? 8개겠죠. 자, 그래야 0이 되겠지요. 총 전하량의 합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산소 원자도 모형을 그리면 가운데에 원자 핵이 플러스 8이 되고 주위에 전자가 몇 개 있다? 8개가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요것도 자세하게 그리면 자, 지금 원자 핵이 플러스 8이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안쪽에 궤도에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2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몇 개 더 그려야 돼요? 6개 그려야 되죠. 그럼 나머지 6개는 그 다음 궤도에 그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8개의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빙글빙글. 자, 그러면 나트륨 원자도 연습해 볼까요? 자, 나트륨 원자는 우리 원자핵의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네, 원자 번호가 11이에요. 네, 그래서 플러스 11.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전하 띄는 전자 개수 몇 개 있어야 되죠? 11개 있어야 되죠. 11개. 자, 그래야지 원자핵의 전하량, 전자의 총 전하량의 합이 0이 돼서 중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전자 그려보세요. 자, 제일 안쪽에 몇 개 그려야 돼요? 네,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개 그리고 그 다음 궤도에는 최대 몇 개까지 그릴 수 있다? 8개까지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자, 그러면 지금 2개, 8개 그렸으니까 10개 그렸지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개 더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개는 그 다음 트랙, 궤도에 한 개 더 전자를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 모형은 네,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네. 자, 이해 갑니까? 네. 자, 그래서 가운데에 원자 핵을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을 원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요렇게 원자 모형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다? 네, 원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의 모형을 써서 원자의 구조를 훨씬 이해하기 쉽지요. 그래서 원자 모형을 우리가 이용해서 설명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을 계속 쪼개면 어떻게 된다? 네, 그렇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가 있다 했죠. 네, 그래서 우리 원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교과서에도 있는데 자, 지금 교과서 몇 페이지죠? 네, 24페이지네요. 네, 24페이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된다? 네, 그렇지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원자는 종류에 따라서 뭐의 개수가 달랐다? 그렇지요. 전자의 개수가 달랐죠. 원자는 종류마다 수소 원자도 있고 산소 원자도 있고 나트륨 원자도 있고 자, 전자의 개수가 달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달랐다. 네, 의미가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 원자 번호를 매긴다. 요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질소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요. 일단 질소 원자는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이에요. 그 말은 전자가 7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심에 원자 핵을 그리고 주위에 전자를 몇 개 그린다? 네, 7개 그리면 돼요. 7개. 그래서 고르게 전자가 원자 핵 주위에 있도록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모형을 나타낼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에 대해서 했고, 그럼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가 돼요. 그리고 이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봅시다.